저는 어제, 그러니까 2018년 11월 4일 강수진 구성 연출의 공연 굿모닝 미드나잇이라는 공연을 마쳤습니다. 아직 그때의 감동과 가슴 벅참, 피로, 심신의 고생 등이 남아있어서 제가 목이 잠겨 있습니다. 저는 이 공연에 일단 기획 혹은 무대 감독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만한 기능으로 참여하였는데요. 제가 참여한 공연이었지만 이 공연은 매우 아름다운 공연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피로가 가시고 있지는 않지만 말이죠. 이 공연은 애초에 MBC의 여자 성우 몇 명이 모여서 자기들의 일상적인 생활 이야기를 하고 자신들의 결혼 이야기, 사랑 이야기, 자신 이야기, 남편 이야기, 시댁 이야기, 친정 이야기, 그 외의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어떤 공통적인 이미지들이 형성되어서 그것들이 공연의 형식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연화를 위해서 최종적인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이미지들의 힌트는 구성과 연출을 한 강수진이 제공하였지만 그들의 각자의 이야기들이 모인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최소한의 어떤 내적 맥락이 형성되어 있었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내적 맥락을 이해하거나 공유하거나 그런 맥락을 공동으로 연출자에게 제공하였을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연은 매우 감동적인 공연이었습니다. 공연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가슴 찡함을 느꼈고요. 관객들 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공연의 개요에 대해서는 다른 자료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그냥 이번 회에서는 이런 말씀만 드리고 싶네요. 이번 공연 극단 옐로우 브릭 시어터의 굿모닝 미드나잇이 가지고 있었던 감정적 호소력에는 이른바 신파의 테크닉이 작용하고 있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 안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라는 그 옛날의 신파, 또 혹은 고등신파라고 불리기도 하죠. 저는 한국형 멜로드라마라고 부르기를 좋아하고요. 이 작품이 어떤 스토리라인의 도움이 되고 있기도 하고 이러한 신파의 옷을 잠깐 부분적으로 빌려 입은 여자 성우들의 진솔하고 현실적인 감수성의 작용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신파의 테크닉이 작용하고 있기도 할 것이고 또 신파의 옷을 잠깐 빌려 입은 우리의 진솔하고 현실적인 감수성의 작용이 있기도 하겠죠. 이 점이 흥미로운 점입니다. 그래서 이 공연에는 실비아 플라스 혹은 에밀리 디킨슨의 시 그리고 우리 연극 홍도야 울지마라의 이야기가 삽입되어서 서로 엉키면서 여러가지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미지들이 40대의 여자 성우들이 주부로서, 아내로서, 또 여성으로서, 여자 자신으로서 느끼는 여러가지 생각들을 표현하는 것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매우 흥미로운 여러가지 이미지들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연극 안에서 이야기하지요. 어떤 극작가가 만들어 놓은 정해진 인물이나 상황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다분하게 자신들의 일상과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연기한다고 하기보다는 프레젠테이션 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공연 과정 속에서 제가 한 가지 흥미롭게 보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배우가 자신의 삶을 다분히 반영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 진실성이 소모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배우가 허구인 인물을 묘사할 때는 매번 감정이입이 되고 동화되지요. 자신이 연기하는 배역에. 그런데
현실 속의 자기 아픔과 또 그 아픔과 결부된 내용을 현실로서 관객에게 말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진행될수록 차츰 이 배우가 한풀이가 됩니다. 물론 그것이 이 공연에 참여하는 사람 개개인의 한풀이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공연의 주된 의도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풀이가 되어가는 동안 전에는 배우가 아프게 눈물을 흘리던 장면에서 그 절실했던 비애감이랄까 하는 것이 차츰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당연하고 바람직한 현상이겠죠.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자기 가슴이 응어리나 또 다른 여인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이 자신과 공감하는 그러한 가슴속의 응어리들, 한이 풀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가지게 되니까 그러한 한풀이를 통해서 가슴의 응어리, 고통은 점점 용해되고 해소된다는 말이죠. 저는 이것을 매우 긍정적인 효과라고 봅니다. 어떤 한 비슷한 것을 품고 살고 달고 사는 것도 우리 인생에 어떤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러한 것을 해소하고 다른 삶의 에너지를 마련하게 되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을 품고 사는 것이 삶의 에너지가 될 수도 있겠죠. 삶의 추진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되도록이면 그러한 것 없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다른 동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공연을 위해서는 어떤 강력한 정서 같은 것을 생산해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공연 같은 경우는 배우가 자기 자신 안에 있던 한이 풀어지고 나니까 공연의 양상이 조금 달라지는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현실에서 가지고 있던 절실한 비애감이 배우 안에서 다 해소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우 내부에서 카타르시스가 이루어져서 더 이상 비애감을 표현하고 그것을 관객에게 전달해야 할 절실함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이번 공연 굿모닝 미드나잇 같은 경우는 그러한 순간이 오기 전에 공연 기간이 끝난 것이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이런 공연은 장기 공연이 불가능한 것인지 모르겠다. 퍼포머들 자신에 대한, 배우 자신에 대한 어떤 힐링, 치유가 이루어지는 공연이라면 그러한 공연은 장기 공연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공연의 과정 중에, 공연 일정 중에 이미 카타르시스가 이루어지고 감정적 해소, 감정적 치유가 다 이루어지게 되니까 배우가 더 이상 어떤 강렬한 정서나 자기 가슴에 도사리고 있는 어떤 응어리를 풀어 헤쳐야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공연은 공연 기간이 장기적일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공연 기간이 짧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연 기간이 짧을수록 그만큼 짧은 기간 내에 배우 자신에 대한 힐링이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되니까요. 지금 와서 보다 더 적절한 어휘를 찾지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아마 이번 공연의 작업자들 사이에서는 치유나 힐링 같은 말들이 사용된 것 같습니다. 그 말들이 주는 느낌이 요새는 좀 거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창한 말들을 대놓고 마구 사용하고 싶지는 않지만 더 나은, 더 효과적인 어휘를 지금 당장 제가 찾아내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연 동안에는 출연자들과 관객들 모두에 대한 치유 내지는 힐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네요. 공연은 어제 끝났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이들이고 또 좋게 서로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고 해도 공연이 임박하면 공연의 구성원들이
서로 피곤해지고 짜증이 나지 않을 수가 없죠. 또 서로가 이러한 작업에 익숙한 사람들이라서 그러한 패턴에 적응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서로에 대한 희생적 배려가 많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참여한 공연 극단 옐로우 브릭 시어터의 굿모닝 미드나잇의 경우는 그런 서로에 대한 희생적 배려가 많이 구성원들 사이에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저는 게스트와 스텝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극 공연하면서 이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던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서, 전국을 통틀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 위계적이지 않은 어떤 극단의 위계 질서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서로 배려와 인내를 통해서만 인간관계와 작업 추진력을 유지하려고 할 때 이번 공연의 예가 아주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경우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공연의 의미는 관객이 각자 스스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번 공연은 일종의 포스트 드라마틱 쇼로서 정해진 극작가와 정해진 작품, 희곡 작품이 주는 우주관, 세계관을 관객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이미지들을 출연자들이 연출된 이미지들을 관객에게 제시하고 관객들은 스스로 자신이 본 공연의 의미를 구성 혹은 재구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연평도 천차만별일 수 있겠습니다. 관객들은 각기 개인이 갖는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초보 관객이 있는가 하면 전문가의 식견을 가진 고급 관객이 있고, 그들 각각은 모두 공연의 다른 요소들에 주목하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천차만별인 공연평에 대해서 그것들 모두에 연연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제 나름대로 이 공연에 대한 총평을 한다면 이 공연은 매우 훌륭한 공연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의미가 있는 공연이었습니다. 저는 이 점을 세상에 알리고 싶고, 또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자신들 스스로 이 공연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가 이러한 공연의 장점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기 바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수준 낮은 관객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공연을 지적해서가 아니라 다른 공연들에 대해서도, 다른 공연에 대해서 손님을 맞이하는데 왜 극장 입구에 청소가 덜 돼 있느냐, 이것이 기본적인 연극에 대한 마음가짐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관객은 조금 초보적인 관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드라마가 잘 짜여져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관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 그 관객도 아주 높은 수준의 관객은 아닙니다. 또 각 공연의 큐들이 제대로 딱딱 맞아떨어지느냐, 이러한 점에 주목하고 이러한 점들을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관객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한 관객도 아주 고급의 관객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지엽적인 것들입니다. 저의 연극 미학에서 볼 때는 고급의 관객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연극 전체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다움을 유지하고 인간다움을 실현하였는가? 우리들이 보다 나은 인간이 되는 데에 이 공연이 공헌하고 있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단 한 사람에 대해서라도 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이 공연은
아주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정물적 동원력이 부족하다 보니 저의 몸과 마음이 힘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공연을 하고 나서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들과 헤어질 생각을 하니까 울컥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몸은 쓰러질 듯 피로한데 잠을 들 수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인간과 아름다운 예술에 대한 이 그리움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 실천하면서 일상을 살아내는 수밖에 없겠죠. 저처럼 아름다움과 이상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계신 인간 동지들께 그들과 같이 다짐하며 이번 회를 마치려 합니다. 우리 같이 다시 열심히 살아봅시다. 감사합니다.